여러분, 하락장에 집 샀던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매일 싸우고 있을까? 설마 이혼? 그러지는 않았겠죠. 하락장에 샀던 물건 가격은 지금 그럼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요 이야기 좀 드려볼까 해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요 부분은 제가 욕먹을 각오까지 하고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제 동생이 언젠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러는 거예요. 언니, 이게 말이 돼? 우리 집에서 차 타고 10분밖에 거리가 안 먼 곳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오르는데 우리 집은 안 오르고 있어. 이게 말이 돼? 제가 조금 안타까웠는데, 동생 근데 사실 말이 돼. 동생이 아는 아파트 단지를 설명을 해주면서 알다시피 큰 길 하나만 건너는데 아파트 가격이 같은 평수 몇 억 차이나. 아파트는 그런 거야. 집은 그런 거야. 그때 동생이 아무 말이 없었어요. 아마 그때 처음으로 현타가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하고도 임장을 한 두세 번 인천 지역을 제가 같이 가줬고, 또 동생 혼자서도 열심히 입주권이나 또 아니면 분양권이나 지금 사는 곳보다 좀 더 좋은 곳으로 열심히 임장 다니면서 소위 말하는 갈아타기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던 어느 날 또 전화가 왔죠. 언니, 우리 집도 올라서 집을 좀 팔아볼까 해. 그런데 아무도 집을 보러 안 오네. 이유인 짓은 네이버 부동산에 처음으로 자기 집, 그게 첫 집이거든요. 20년 된 25평짜리 아파트. 공단 옆에 있어서 동생 창문도 한번 제대로 못 열어보고 살고 있었어요. 살림을 워낙 꼼꼼하게 해서 집은 정말 잘 관리를 했는데, 근데 아무도 보러 오질 않는 거죠. 언니도 알잖아. 우리 집만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가 있단 말이야. 우리 동이 최고로 좋아. 근데 왜 아무도 집을 보러 안 오지? 사실 그때는 아직 하락장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호하는 아파트가 아니니까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집값은 어떻게 내놨는지. 우리 집이 제일 좋으니까 제일 좋은 가격에 내놨지. 그러면 아마 매도가 좀 어려울 것 같아. 지금 상승 시장이라고 해도 동생 집은 좀 수요가 좀, 사람들이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집이거든. 그러니까 가격을 조금 내려놓고, 또 소장님한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 소장님, 제가 가격을 조금 더 다운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손님 좀 데려와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놔 봐. 이러면서 집을 내놓으라고 코칭을 해주고 몇 달이 지났는데 전화가 온 거죠. 언니, 집이 팔렸어. 정말 드디어 집이 팔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너무 잘했어. 야, 그 집 정말 팔기 힘들었을 텐데. 대신에 그 집 팔았다고 바로 가서 뭐 사면 안 돼? 동생이 뭐라고 했냐면요. 언니 근데 벌써 계약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계약이긴 하지만 분양권 마음에 드는 거 샀어. 이미 매수를 했다고 하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좀 기다리라고 한 거는 하락상도 아니었어요. 아직은 상승장처럼 보이는 그런 시기였지만 인천에는 공급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여기 지금 제가 공급 그래프 올려드릴게요. 22년, 23년, 24년까지 공급이 쫙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기다려라. 코칭을 해주고 싶었는데 이미 계약을 했다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러고 또 몇 달이 지나서 한 22년 한 5월쯤인가? 전화가 뽀로로 왔어요. 언니, 계약이 깨진대. 나 가계약금밖에 안 걸긴 했지만 명의 이전이 안 된대.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어머, 잘 됐다. 너 계약 깨진 김에 그냥 좀 기다리자. 인천은 공급이 너무 많아. 그냥 지금 사는 그 월세집 살면서 한 2년만 우리 기다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금방 또 계약을 했더라고요. 왜 그렇게 급하게 계약을 했어? 언니, 집 한 돈 쓸까 봐 너무 걱정돼. 남편이 혹시 주식이라도 하면 어떡해. 이건 꼭 집을 사야 되는데 말이야. 하면서 너무 걱정이 돼서 매수를 했다고 하는데 잘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 이후로 무서운 하락 시장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아시죠? 22년도 말에 금리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부동산 미친 듯이 하락 시장 시작됐을 때 인천도 당연히 내렸죠. 인천은 공급까지 많아서 정말 더 위험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동생은 결과적으로는 꼭대기에 집을 팔고 꼭대기에 거의 매수를 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러고 7월에 입주를 하고 또 집들이도 하고 하락시장 분위기가 완연한 그런 때에 이사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최근에 동생하고 연락을 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혹시 제부하고 싸우지는 않아? 어떻게 지내? 언니, 우리 집 호가는 내가 산 가격으로 회복했어. 입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새 아파트?
초역세권이에요. 이전에 살던 데는 어땠는지 아세요? 제부가 강남 삼성역으로 출근합니다. 인천에서. 그런데 그 동구에서는 버스 정거장까지도 너무 멀어서 동생이 아침 새벽 5시 반인가? 그때 일어나서 차로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주고 그렇게 새벽 6시인가 이렇게 출근해서 퇴근하자마자 집에 와도 9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기적 같은 정말 새로운 삶의 장이 열린 거예요. 언니 우리 집에서 5분이면 지하철을 타는 거야. 지하철 초역세권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동생이 돈이 없어서 아라는 못 사고 뒷동에 4층을 샀어요. 그래서 사실은 결과적으로 하락시장에 프리미엄이 많이 빠지잖아요. 비싼 프리미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내리지도 않은 케이스가 되긴 했죠. 자기가 선택했던 그 집에 살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언니 그거 알아? 우리 집은 뒷동에 있어서 지상철인데 지상철 소음도 없어. 그러면서 5분만 가면 되니까 이게 어디야. 그리고 언니 우리는 4층이라서 엘리베이터 바쁜 아침 시간에 그냥 쪼르륵 걸어 내려가도 바로 갈 수 있어. 우리 집 너무 좋아. 이렇게 행복해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케이스 한번 볼까요? 제 동생은 꼭대기에 집을 팔고 거의 꼭대기에 집을 산 거죠. 안타까운 케이스죠. 근데 제 수강생 중에 바닥에 집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 매수를 했죠. 자기가 가진 돈, 저축의 돈 많아서 그 돈으로 나가서 매수하면 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닌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집을 팔고 그래야지만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예요. 이 수강생이 부천에 중동 신도시 살고 있는데 정말 오래된 집 지긋지긋한 거죠. 가장 안타까운 건 정말 화장실 2개 있는 데서 좀 살아보고 싶다. 이게 소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22년 가을부터 이렇게 좀 꾸준히 이제 알아봤어요. 꾸준히 부동산을 나가다 보니까 자기가 바라보던 곳이 있었거든요. 저 언덕 위쪽이어서 지하철역은 멀고 그래서 조금 프리미엄이 저렴한 거기 입주권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요게 23년도 1월 이렇게 넘어가면서 아니 가격이 내리는 걸 보이는 거죠. 물론 더 내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그 지역에서 꿈도 못 꾸던 11구역, 12구역까지 갈 수 있는 가격대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용기를 내서 지금 집을 팔고 입주권을 매수를 하게 된 거죠. 첫 집, 불인이가 집 파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한테 연락이 닿아서 선생님, 근데 집이 왜 안 팔릴까요? 하시는데, 그때가 하락장 한가운데잖아요. 지금은 누구나 집이 안 팔려요. 그러면서 내 집 가격이 좀 합당한지 네이버에 다른 부동산 나와 있는 거하고 비교해 보시면서 합당한 가격인지를 좀 보시고 가격을 조금 더 저렴하게 내놔야지 집을 보러 온다. 정말 가격을 내렸더니 집을 보러 오기 시작했고 더 내리자고 해서 더 내려서 정말 이 이상은 안 돼 하는 가격까지 내린 상태에서 거래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지만 매수한 거는 예전에 보던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내린 가격에 또 매수를 하셨고요. 그러고 정말 야무진 게 그러고 나서는 어디 가서 어떻게 살까 내 집을 팔았잖아요. 계획을 다 세우셨더라고요. 남편 직장이 부천이고 이래가지고 그 7호선 라인 따라서 인천에 공급이 많으니까 공급 많은 곳에 새 아파트 월세 싸게 나온 거 계약해서 들어가신 거죠. 월세지만 새 아파트 너무 좋다. 그러시면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그런 새 집 하나 얻고 싶어서 갈아타기 준비하신 거거든요. 그러더니 그 월세집 사시면서 첫 아이도 임신하고 그 아이도 낳고 건강한 아이 출산했다고 또 인스타에도 올리시고 지금 너무 행복하게 살고 계세요. 25평을 받으신 물건을 하셨어요. 34평 하고 싶죠. 그렇지만 내 돈으로는 상급지 가면서 34평까지는 너무 무리다. 그래서 내 돈이 할 수 있는 거. 사실 그때 인서울도 보시다가 와, 가랑이 찢어지겠다. 이건 아니다. 해서 정말 내 형편에 맞는 곳에 25평을 하셨는데 그 단지 같은 경우는 30평대를 좀 늘려서 사업자인가를 다시 받으면서 30평이 더 늘어날 거래요. 그래서 30평 더 넣어 보시겠다. 내 물건은 좀 물건가가 작아서 안 될 수도 있지만 꼭 넣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듣게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이제 2명 정말 꼭대기에 파신 분, 또 사신 분, 또 저점에 팔고 저점에 사신 분을 봤어요. 또 후배 이야기도 있기는 한데 2분
보면서 제가 오늘 마무리 정리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또 이렇게 하락장에 집 사신 또 다른 많은 케이스에서 제가 뽑은 공통점 세 가지. 그걸 보고 우리가 또 배울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 공통점을 뽑아볼게요. 첫 번째, 임장. 지금 데이터가 다 잘 나오는데 무슨 임장이냐 하시는데 지금일수록 임장을 가셔야 돼요. 임장을 가다 보니까 30평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34평짜리 분양권을 만나게 되는 거고요. 또 임장을 꾸준히 가다 보니까 어라? 예전에는 내 돈으로 꿈도 못 꿨던 초역세권 입주권을 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물건이 있는 거죠. 그 물건 계약하고 그 가격으로는 다시 안 나왔어요. 이렇게 임장을 꾸준히 가시면 네이버에 올라오기도 전에 계약할 수 있고요. 또 소장님이 아까워서 네이버에 안 올리는 꽁꽁 숨겨놓은 물건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무리하지 않기. 내 형편, 내 상황에 맞는 곳을 하는 거예요. 너무 욕심내지 않는 거죠. 제 사촌 동생이 RR 좋은지 몰랐겠어요? 맨 앞에 뻥뷰 나온 거 좋은지 몰랐겠냐고요. 근데 그건 프리미엄이 1억, 1억 5천이 더 비싼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생각한 거죠. 누가 4층을 사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그 선택 때문에 가격을 덜 내리게 된 거죠. 수강생 같은 경우도 34평 좋은 줄 모르겠어요. 가격 내림김에 이참에 좀 더 허리띠 졸라매서 인서울? 근데 거기는 남편 출퇴근도 너무 멀고 너무 욕심이다. 아기 낳으면 친정엄마한테 맡기기에도 너무 멀고. 그래서 정말 이것저것 다 고려해서 나한테 딱 맞는 24평 여기가 딱이다. 그 이후에도 회피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 간절함. 내가 정말 내 노후에는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그 집 내 노후 대책이 됐으면 좋겠어. 제발 화장실 2개 있는 데서 좀 살아보자. 그리고 우리 아이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학교 보내고 그러고 싶어. 이런 간절함 때문에 그 더운 여름에도 그 추운 겨울에도 꾸준히 부동산을 돌면서 소장님을 만나고 새로 나온 매물이나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해. 조금 더 내려도 괜찮아.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래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제가 욕먹을 것 같은데 요즘 저한테 악플 많이 달려요. 특히 매수나 요런 데 좋다 이런 얘기하면 뭐 내 물건이 거기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부터 부동산 투기 조장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투기처럼 들리신 분은 안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저는 이런 시장에 저도 진짜 제 집을 갈아타기를 했거든요. 지금 같은 시장 물건도 실컷 보고 집도 제대로 볼 수 있고 분양권 가격도 좀 저렴한 프리미엄에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일 때 꼭 사지 않더라도 꼭 시장에 나가보시고 꼼꼼하게 갈아타기 계획도 꼭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갈아타기 하기 정말 좋은 시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강생 경우처럼 이 집을 팔면 어떻게 어디서 월세를 살지 전세를 살지도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너무 큰 욕심은 줄이시고 공부 임장은 늘리시고 이렇게 준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공부는 저 진아이사가 하시면 되고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동생이 그랬어요. 언니 이사 와서 저 눈물 나려고 진짜. 창문을 마음껏 여는데 너무 좋아. 집값이 오르는 것보다 나는 이렇게 넓은 집에서 동생이 25평 살다가 34평 갔으니까 얼마나 넓어요. 이렇게 넓은 집에서 이렇게 좋은 집에서 내 집에서 산다는 게 너무 너무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제가 쓴소리 한마디 했죠. 거기 살면서 원리금 상환만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헐띠 꽉 졸라매고 좀 더 열심히 모아서 상급지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내 집에서 사는 즐거움이에요. 크게 오를 큰 투자는 아니더라도 지금 살고 있는 데보다 조금 더 좋은 상급지 나가보시고 공부해보시고 또 자금 계획도 세워보시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번에는 안 된다. 결론 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거기까지 한 것도.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세상에 예전에는 꿈도 못 꿨던 가격이네. 그렇다면 내 집도 조금 저렴하게 얼른 팔고 옮겨보는 거 좋은 시장입니다. 공부하면서 똘똘하게 준비해 봅시다. 오늘도 미라클.